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문가 박예인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무슨 전문가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진짜 오늘 다룰 주제 뭐예요? 오늘은 실업급여. 실업급여라는 게 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좀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퇴사를 분들이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는 배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추후에 어떠한 회사가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을 할 때 뭔가 배제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발적 퇴사인데 그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기 위한 배려가 오히려 그 회사에겐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노무사님 통해서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요건이 뭔가요?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나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고, 그다음에 권고사직, 그다음에 계약 만료. 인 사유들로 인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다니게 됐을 때 내가 그 실업급여,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흔히들 받는 건 구직급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구직급여인 거예요? 네, 그렇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닌가요? 그럴 때는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하게 인정이 되는 사유. 그러니까 그래요? 예외적인 사유가 또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로부터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성희롱이 있었을 경우, 그다음에 내가 돌봐야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30일 이상 휴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상 휴직을 못 해주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내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아져서 회사한테 휴직이라던가 아니면 근무 장소의 변경, 업무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그거를 못 해줄 때, 했을 때는 단순 이유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의사소견서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자발적인 퇴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내가 연봉 얼마인데 퇴사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받으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평균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퇴사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역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일수로 나눈 그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 해서 나뉘어지고요. 그다음에서 나이와 또 장애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저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90년생 31살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 이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당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계산을 해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8월 31일까지 1, 2, 3, 4, 5, 6, 7, 8,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다라고 치면은 아마 그 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120일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총액 정도는 한 720만 원, 약 72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정확한 산출 내역은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72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일수인 거죠? 120일 동안에 나오는 거니까 120일. 우리가 그걸 30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720만 원에 되는 돈을 4개월 동안 나눠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죠. 그게 예전에 비해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많이 올라갔죠. 실업급여가. 엄청 올라갔죠. 그게 원래는 이제 상한이 있었던 거죠? 왜? 당연히 이건 지금 현재도 상한이 있기는 하고요. 그 상한이 얼마예요? 상한이요? 그건 저도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서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저 사람이 그냥 자발적 퇴사야. 근데 자기가 좀 실업급여 받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처음이신 분들은 그래 그럼 우리 회사 피해 보는 거 있나? 한번 경영지원팀에 알아봐서 별거 없으면 해줘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저는 그냥 딱 잘라서 무조건 안 된다. 조목조목 찝어주세요. 왜 안 되는지.
우선적으로는 네. 이거를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감인 거고요. 형사처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금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감원 방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원 방지 기간이요? 네. 뭐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지원금을 받기 전에 3개월, 네. 그다음에 받고 있으면서의 1년 정도의 그 기간 안에 네. 회사에서 누구를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원 사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은. 네, 근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고사직은 그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서는 안 된다. 거의 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서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감원 방지 기간 그거 딱 한 하루 걸린 거예요. 회사에서는 해주기 싫고 저도 해주지 말라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해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00만 원 날려먹었죠. 지금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 그런 거를 수급받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권고사직 이런 걸 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얘기고, 혹여라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제 받을 게 있는데 그게 또 3개월 그 기간 안에 껴버리면 내가 지금 당장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없어지는 지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래도 얹혀가지고 12월에 내가 그 신청을 하게 되면요, 최소 한 3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12월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12월에 권고사직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게 감원 방지 기간이 3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그럼 난 이거를 3개월 있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3개월 있다가는 이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는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그대로 싹 사라지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법 절대 안 되고요. 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최근에 부정수급 사례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이직 확인서 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2020년도 8월 28일부터 개편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직 확인서라는 거를 꼭 써주셔야지만 그 근로자분들이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로자가 이거 이직 확인서를 달라라고 요청서를 줄 때, 혹은 아니면 고용 그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회사한테 이직 확인서 달라라고 얘기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로자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그 기간 안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이직 확인서 제출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센터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곳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게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인가요? 원래 실업급여 자체의 업무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직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니까 아무래도 일이 이제 투 트랙으로 되니까 한쪽으로 좀 모으는 거고요. 이직 확인서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를 좀 거짓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그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다 토해내고 3배를 더 토해내야 되는데 이제는 다 토해내고 5배 토해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연봉 뭐 월급 300만 원, 뭐 31살 그분이 퇴사하시면 700만 원 받을 텐데 5배면 3,500만 원이네요. 저한테 진짜 가끔 그런 전화 와요. 자기 지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이거 걸렸는데 자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해결하시는 방법은 없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혹시 그게 걸렸을 때 좀 회사가 도와줬다는 게 확인되면 회사한테는 무슨 제재가 있나요? 회사도 같이 그거 공모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요?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그렇게 써준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써준 거죠. 자발적 퇴사인데 네. 우리가 좀 그 편의를 봐주겠다고 배려해주겠다고 쓴 건데 그렇죠. 억울하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좀 가당한 거죠. 동조한 그렇죠. 거에 대한 결과로 같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요. 호적이 예쁘게 빨간색으로 장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해주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해줘요? 이거 되게 치사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이게 가볍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법대로 자진 퇴사면 자진 퇴사, 아니면은 아닌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딱
정석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부정수급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네요. 리스크도 엄청 크고 그럼요.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좀 되게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어떻게 또 그거를 식별을 해요?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약간 냄새 난다 싶으면 가가지고요. 실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동기 노무사분은 그걸로 행정심판까지 가고 말했어요. 물론 졌죠. 근데 실사 와도 이 회사에는 이미 퇴사하고 없잖아요. 회사로 갈 건지 뭐 집으로 갈 건지 어떻게 파악해요? 우선적으로는 회사로 나와서 네. 회사에서 정말 이 사람이 권고 사직을 한 게 맞는지, 권고 사직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상황이 됐었는지, 권고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서로 네네. 각각 조사를 해보고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말이 안 맞으면 뭔가 의심을 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직 확인서를 써줄 때 정도만 배려한 거지. 사실 네. 뭐 그 이상 이후 말을 맞히진 않았으니까. 예. 크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이 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렇게 딱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5배를 토해내야 되는 것을 없애준다라던가 감면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간혹 가다가 내가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저걸 보니까 약간 내가 찔려.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신고했어. 네. 그러면 회사 가만히 있다는데 뒤통수 맞는 거죠. 회사도 피해를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법대로가 가장 좋다.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럼요, 제일 그럼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은 단칼에 거절. 거절. 칼같이. 안 돼! 이렇게. 네, 오늘도 박혜인 농사님의 이 칼 같은 실업급여 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 준비돼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